이번 시간에는 챕터 1 또는 모듈 1인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초,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1에 배워야 되는 거 여러분이 하고 나면은 이 과정을 끝나고 나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오브젝티브스가 나옵니다. 프로그래밍 컨셉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팅이라든가 컴파일레이션, 컴파일하고 인터프리터에 대한 걸 구분할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래밍, 클라이언트 사이드, 서버 사이드 프로그래밍에 대한 컨셉을 알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이직 프로그래밍 인바이러먼트, 온라인이든 로컬에서 하는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설치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퍼스트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쪽에다가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처음 쓰는 것이 헬로 월드죠. 헬로 월드를 쓰는 거에 대한 것을 콘솔에 출력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는 요 위에 세 가지에 대한 그 내용으로 섹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주로 그래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텍스, 시멘틱스를 어떻게 맞추고 그거에 대한 간단한 그 모듈 정도 조그만 프로그램에 대한 걸 다루게 되는데 처음 프로그래밍을 해본 친구들은 제가 권하는 걸 뭘 권하냐면 바로 이걸 권합니다. 브루클리 게임즈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요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나서 할 수 있는 플로우 차트를 게임식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림 형태로 돼 있으니까 비주얼 프로그래밍이어서 초중고 용어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프로그래밍 접하는 친구들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쭉 이어서 가다 보면은 까지 만족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까먹고 좀 앞에서 하다가 까먹는데 저도 하다 보면은 이게 쉽지 않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끝까지 잘 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섹션 1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요 네 가지에 대한 서브 섹션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제일 처음 컴퓨터를 다룰 친구들한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냥 스킵을 하시고요. 바로 거기 저기 그 사이트 들어가서 넷아카드닷컴에 들어가셔가지고 실행해 볼 걸 권합니다. 저는 지금 설명은 처음 접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하고 커뮤니케이트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컴퓨터라는 것이 진짜 우리 도처에 다 있다는 거죠. 에브리웨어에. 그래서 스마트폰도, 그 다음에 TV도, 그 다음에 집안 가전도, 그 다음에 오토매틱 베큐um 클리너도 그렇고 청소기죠. 그런 것도 보게 되면 전부 다 컴퓨터로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센서들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컴퓨터가 우리 주변에 아주 저희를 다 둘러싸고 있고요. 과학, 의학, 뱅킹, 은행, 그 다음에 일반 어떤 비즈니스 간에 컴퓨터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저희 주변에 상당히 많고요. 보시게 되면은 컴퓨터가 활용되지 않는 영역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다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컴퓨터하고 휴먼 비잉이 서로 쓰는 랭귀지가 다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갭을 줄여주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든 것이 프로그래밍 랭귀지고요.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정말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좀 우리가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합니다. 하이 레벨 랭귀지일수록 인간에 가깝습니다. 로우 레벨로 갈 수 있도록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고요. 편하게 쓰고요. 이 중간에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그 역할을 하는데 이게 하이 레벨이냐? 그럼 인간에 가까운 거. 로우 레벨이냐? 그러면
기계어로 해서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것을 인터프리티드 랭귀지라고 해요. 자바스크립트를. 그래서 인터프리티드 랭귀지라는 게 무엇인지 보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를 웹 브라우저에서 수행이 됩니다. 이것도 사실 처음 접하는 친구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텐데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라는 랭귀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그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거를 써가지고 이 브라우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것을 프로그래밍을 실행한다는 거, 이것이 만약에 아웃소스 코드에 대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랭귀지를 만들는 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씩 실행하면서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워낙 빠르니까 그냥 한 번에 보이니까 이게 그냥 한 번에 다 보이니까는 뭐, 상당히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랭귀지 하나 라인 자체가 그 웹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혹시 HTML이라는가 CSS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HTML, CSS가 전체 프레임이라든가 색깔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요. 그 안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또 같이 해서 하나의 웹페이지를 만듭니다. Node.js라는 것이 있습니다. Node.js라고 하는 것이 인터프리터입니다. 그것이 이제 브라우저하고 인디펜던트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이 Node.js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이 서버 클라이언트 중에 이제 서버 안에 있는 컴퓨터가 돌아갈 때 이 Node.js가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Just in Time Compilation이라고 하는 테크닉을 쓴다고 합니다. 저도 자바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이 엔진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대한 것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은 컴파일링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을 할 때. 그래서 이 컴파일하고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한 설명은 제가 뒤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어요. 이 컴파일링 코드를 쓰게 되면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쓰는 것이 있고요. 이러한 변화에 대한 거는 사실 사용자 모르게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이 레벨하고 로우 레벨에 대한 랭귀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는 휴먼 비잉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이해하기 편한, 리더블 할 수 있는 랭귀지, 그래서 하이 레벨 랭귀지고요. 90년대 어얼리로 돌아가면 웹페이지라는 것은 스태틱했습니다. 근데 96년 이런 걸 때부터 보게 되면 상당히 스태틱에서 이것저것 다이나믹하고 스태틱에 대한 차이는 뭐냐면 웹페이지가 스태틱은 그냥 정보 딱 보여주고 더 이상 손 못 대는 거고 다이나믹하는 거 뭔가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거 사용자하고 인터랙션이 되는 게 다이나믹 웹페이지. 그래서 그거를 만들게 된 게 이제 라이브 스크립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라이브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것이 제 최초의 웹 브라우저예요. 90년대 중반에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나왔고 그거랑 비슷한 1, 2년 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것이 두 개의 큰 브라우저였습니다. 근데 처음 만들었던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에서 라이브 스크립이라는 거라는 랭귀지를 써가지고 다이나믹 웹페이지를 만들게 됐고요. 그것이 현재 자바스크립트로 됐습니다. 이 간단한 과거의 그냥 히스토리,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이 어떻게 이제 출현을 하게 되고 용어가 나왔는지에 대한 옛날 백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드 프로그래밍으로 나뉩니다.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이 웹사이트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막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로그래밍이 되겠고요. 이것은
그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유저 사이드에서.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이 현재 쓰이는 걸 보게 되면은 95% 웹페이지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그 안에 인베디드 되어 있는 형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휴지하고 컴플렉스 웹 애플리케이션 만드는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것도 만드는 데 쓰이고요. 그 다음에 리액트라든가 앵귤러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쓰는 곳이 뭐 하이 퍼포먼스 워크스테이션서부터 해서 심플 스마트홈까지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만들 때 이게 보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미들웨어에서 웹의 미들웨어로 만들고요. 그 아래에 모든 하드웨어라든가 그 플랫폼을 다 그 서포트할 수 있도록 만들자가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요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 모든 디바이스들을 다 지원할 수 있고 사용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everything over 자바스크립트였고요. 자바스크립트 over everything이라는 컨셉 가지고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이퀴먼트에서는 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1990년대 나왔으니까 벌써 30년 이상이 된 거죠. 30년 동안 지나면서 만약에 그것이 중간에 도태돼 버렸다면은 사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10년 동안 써가지고 파퓰러해지지 않으면 다 도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랭귀지도 그렇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맨 처음에 나올 때는 큰 목적 혹은 어떤 특별한 목적 뭐 그런 걸 위해서 나왔는데 그게 파퓰러해지는 데까지 어, 해,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도 이게 잘 안 쓰고 그게 많이 쓰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기술은 거의 이제 사장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30년 이상 지나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다면 진짜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진짜 많이 그다음에 파퓰러하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이 여기저기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서버 사이드의 컴플렉스 웹 애플리케이션, 우리 백엔드라고 그러죠. 이게 웹페이지 앞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프론트엔드고요. 저 뒷단 쪽에 서버 쪽에 여러 가지 또 있는 것이 백엔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도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실행되는 거, 프로세싱 데이터 할 때, 이런 것 할 때, 클라이언트 쪽뿐만 아니라 서버 쪽에서도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쓴다. 이 랭귀지의 플렉시빌리티, 그 다음에 심플리시티, 그러니까 항상 다양하게 지원하고 기능은 좌우지간 심플해야지만 됩니다. 심플하고 플렉서블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랭귀지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심플하고 플렉서블한 것이 모아 어플리커블하게 만들었고요. 모바일 앱까지도 씁니다. 그래서 자바에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또 하게 될 때 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랭귀지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랭귀지라는 것은 이제 성숙한 랭귀지가 됐습니다. 웬만한 기능들에 대한 것은 스테이블해졌고요. 그리고 지금도 상당히 이것저것 큰 변화를 하고 있고요. 2015년 이후에 201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전하고 이후로 나눠가지고 좀 많은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요. 그래서 many few future가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것이 또 자연스럽게 진화 혹은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바스크립트 쓰실 때 여러분이 최신 버전으로 쓰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자바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런 과거에 대한 것을 다 기반이 반영되어 있는 그 환경에 자바스크립트를 쓰신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느냐?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 사이드 쪽에서 자바스크립트이
시큐리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 시큐리티에 대한 문제가 있냐면 소스 코드가 그대로 웹 브라우저를 만들고 있고 그 코드를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큐리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또 로컬 파일을 액세스 못하게 하고 몇 가지에 대한 기술이 생기다 보니까는 조금 좀 그런 문제 때문에 제한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어쨌든 소스 코드가 보여줘서 오픈돼 가지고 이지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조금 또 반대로 보면 좀 시큐리티 측면에서 조금 취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드가 컴파일하지 않고 그냥 브라우저에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딴 사람들이 보고 액세스하는 거는 상당히 좋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과연 좋은 거냐 아까 얘기한 것대로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퍼미션 문제도 있고 어떤 카피라이트 문제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금 단점은 있다. 하지만 그래도 자바스크립트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의 소스 코드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이 그럼 퍼펙트한 랭귀지냐? 글쎄요. 그렇게 퍼펙트하다고 보기는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어드밴티지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게 자바스크립트 좋으냐? 액티브하고 서포티브한 커뮤니티가 있다. 그러니까 오픈 포럼처럼 그런 소스를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든가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easy to find solution to common problem, to find help in general. 이게 큰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이런 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ready to use framework. 내가 어떤 걸 만들려고 할 때 이 웹페이지에 기본적인 틀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오픈소스가 되게 많아요. 그 라이브러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서 내가 프레임워크를 전체 안 만들고 그 프레임워크 있는 거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나서 추가적인 것을 내 입맛에 맞춰가지고 패셔너블하게 만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배울 수가 있고요. 또 뭐 딴 거 하는데 그 랭귀지에 막 몰두하는 거 말고 다른 거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어떤 툴 사는 게 프리죠. 칩도 아니고 프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툴 여기 보면 뭐 인터프리터라든가 디버거 사는 거에 대한 것이 필요가 없어요.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웹 브라우저를 바로 쓰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 안에 인터프리터라 하고 그 다음에 디버거가 있으니까 그것이 있고요. 그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킬 것 같아요. 구글이 있고요. 페이스북 뭐 이런 쪽에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잘 만들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갖다 쓰시면 돼요. 자, 다이나믹 타이핑 캐릭터리스틱 오브 자바스크립트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다이나믹 타이핑이라고 하는 저도 이 용어를 보면서 참 그냥 영어권 사람들이 쓰는 용어구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변수를 딱 써놓고 나서 일반적인 랭귀지, 다른 랭귀지에서는 야 이거는 인티저야 라고 하고 변수 i는 인티저라고 손해놓으면 거기 인티저만 넣어야 돼. 그런데 갑자기 내가 x 인티저에다가 내가 그냥 인티저 i에다가 내가 스트링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뭐 캐릭터 스트링 해가지고 뭐 x 해가지고 스트링을 따로 잡아갖고 숫자로 잡은 i라고 하는 변수하고 이 캐릭터 스트링 x라고 하는 변수를 각각의 인티저하고 캐릭터 스트링을 갖는 거라고 별도로 갔는데 여기는 자바스크립트는 그렇지 않고요. 여기 보면 어떤 변수에다 10이라는 넘버를 집어넣다가 다음번에 ABC라는 스트링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왜 편하지? 그건 나중에 봅시다. 어쨌든 우리가 오픈 마인드를 갖고 나서 하나의 변수에 거기에 대한 값을 숫자나 스트링을 딱 고정시키지 않고
그거를 왔다 갔다 실행할 수 있다. 이것이 다이나믹 타이핑이고요. 그걸 만약에 스태틱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타입 스크립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편하게 만들어 놓은 기능 다이나믹 타이핑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자체가 또 난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또 만들어진 게 타입스크립이라는 랭귀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것을 만들 것이고 지금 약간 퀘스천은 변수 하나에다가 인티저하고 스트링을 왔다 갔다 집어넣어? 왜 그렇게 하냐? 저도 지금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네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쓸 때는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 있다. 좀 이상하지만은 그런 기능도 있구나. 이게 모든 랭귀지의 프로그램 랭귀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에만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몇 가지 그 자바스크립트를 퍼스트 프로그램 랭귀지로 쓰는 친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만약에 프로그램 랭귀지를 하나 이제 배운다라고 하면은 하나만 배우고 나면은 다른 랭귀지 하는 데는 상당히 쉽습니다. 저도 뭐 여러분처럼 학교 다닐 때 포츄란이라는 걸 하나 배우고 나서 그 당시에 뭐 코볼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니까 너무 편했고요. 이제 석박사 과정 가가지고는 이제 C 랭귀지를 쓰고 나서 하다 보니까 회사 가서는 C++랑 나왔을 때 아주 쉽게 썼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자바스크립트, 뭐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저는 지금 생각하면 포츄란하고 C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편했던 것 같고 사실 그러고 따지니까 그 전에 베이직이라는 랭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랭귀지 하나를 익히고 나니까 다른 랭귀지를 익히는 게 아주 쉬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의 랭귀지를 여러분이 하나 익숙하게 하시게 되면 다른 랭귀지 하는데 상당히 쉽습니다. 그럼 내가 첫 번째로 하는 랭귀지가 왜 자바스크립트여야 되지? 다른 것도 있는데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랭귀지를 깊이 있게라도 하나를 끝까지 해보는 걸 제가 제일 권하고요. 자바스크립트를 해야 되는 거를 딱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상당히 플렉서블한 거, 그다음에 신텍스가 심플한 거 그러한 이유 때문에 퍼스트 랭귀지로 하는 거를 추천한다가 되겠습니다. 뭐 요 섹션 자체는 상당히 자바스크립트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한테 했던 거라 여기까지 먼저 공부를 하고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